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강지연의 100세 시대 강지연입니다. 우울증은 연령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우울증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노인 우울증은 우울함이 많기보다는 기억력이 감퇴되고 식욕도 저하될 뿐더러 몸의 통증도 유발되기도 해서 치매로 오인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 왜 생기고 어떻게 예방하고 또 어떻게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 우울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스모 헬스센터 김수연 카운셀러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노인 우울증, 한국의 노인 자살률 1위라는 기사를 봤어요. 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살률이라는 건 자살하는 그 배경에는 네. 그 뒤에는 우울감이 있고 우울증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다만 모르는 네. 것뿐이지 우울증이 네. 좀 심각해지면 우리가 이제 자살로 이어지는데요. 그 노인 우울증은 왜 걸리는 건가요? 지금 네, 65세 이상은 우리가 노년기로 보는데요. 노인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누렸던 것들을 많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도 없어지고 가족들도 자녀들도 결혼해서 떠나가고 네. 또는 배우자도 또 돌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누렸던 것이 많이 없어지면서 그 상실감을 굉장히 우리가 고통스럽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경제적인 지위,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네. 배우자의 상실, 네. 또 다른 이유들도 있나요? 그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제가 그냥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없어지는 것뿐이 아니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뭐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 하는 칭호들이 없어지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파워,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나의 영역이 축소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축소된다는 게 네.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저는 사실 아직 제 어르신은 아니지만 그 거울을 볼 때 내가 나이 들었다 생각될 때 약간 우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신체가 먼저 네. 제일 먼저 변화가 하는데 뭐 청력, 시력도 약해지고 네. 우리가 근력도 약해지면서 또 질병을 얻게 돼요. 질병을 얻으면 그만큼 우리가 장애가 생기면서 네. 장애가 있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되고 약해지는 내 나의 자신을. 모습이. 예, 그전에 뭐 네. 힘있고 매력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 거울 속에 있으면 네. 다들 좀 용기를 잃게 되겠죠? 사실은 누구나 나이가 드는데 네.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차이는 어떤 거예요? 저희가 많은 것을 상실을 하는데요. 네. 노년기가 되면서 가지고 있던 거를 그 상실할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그거에 상실하는 거 말고 다른 것들을 좀 더 많이 준비해 놨더라면 좀 덜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인 어떤 관계망 같은 건데요. 네. 이를테면 뭐 친구죠. 친구 아니면 동호회 아니면 신앙생활 같이 하는 동지들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나를 정서적으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힘든 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너무 많은 걸 두고 왔어요. 맞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상실감이 더 크겠죠.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울증이 걸리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술을 드시는 거예요. 미국에 오셔서요? 네네. 왜냐하면은 네. 언어도 다르고 내가 한국에서 받았던 어떤 고등교육도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고 또 나이가 가지고 있던 지위도
보통 더 낮아지거든요. 사회적 지위가 네. 미국에 이민 오시면서 올라갔다고 하신 분들은 저는 많이 못 배웠어요. 그렇죠. 언어라든지 문화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우울증인가 아닌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네네네. 드는데요. 네. 혹시 자가 진단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자가 진단에 우리가 이제 보통 우울증 네. 진단을 하려면 네. 한 9가지 정도 중에서 5가지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해요. 네.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매사에 흥미가 없고 즐거움을 못 느낀다 이런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기분이 우울하고 희망이 없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잠자는데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많이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무시다가 자주 깨시는 분들도 네, 해당이 되나요? 그것도 증상 중에 하나죠. 아, 깊은 그래요? 잠을 못 자는 거죠. 네. 그리고 또는 이제 항상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다. 그러니까 우울증의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요? 무기력한 거여서 어떤 약속을 해놓으면 항상 조금 늦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예. 몸이 빨리 움직여지지가 않고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군요. 내가 왜 예.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늦어요. 그리고 억지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또 식욕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네. 너무 먹기가 싫거나 혹은 너무 많이 드시거나 그럼 몸무게의 변화가 있겠네요. 몸무게에 많이 변화가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 의사 선생님들이 몸무게를 이렇게 열심히 체크를 하시는구나. 그렇죠. 예, 네. 그러시고 네. 또는 본인 되게 한심하게 느껴지고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집중을 못해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보시거나 네. 책을 보셔도 계속 보고 있긴 한데 어떤 때는 10번을 읽어도 20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네,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시는데도 몰입이 안 되고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부이신 경우에는 네. 좀 우울증이 심해지면 제일 크게 나타나는 증상이 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말 있잖아요. 네, 내가 딱 달려들어서 요번엔 이거 하고 그 다음엔 이거 하고 하는 어떤 차례나 이런 집중을 해서 이거를 몰입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너무 천천히 말하거나 천천히 행동하는 거 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자살의 어떤 그런 징후가 보이면 반드시 빨리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보통은 입원을 시켜요. 선생님 지금까지 그 노인 우울증이 주로 상실을 경험할 때 네.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네. 상실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있나요? 네, 상실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있는데 한 5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것이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활과 남이 밖에서 보는 게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상실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거 많이 봤는데요. 네. 30대이신데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러시면 한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녁 때가 되면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밥을 차려놓고 나도 모르게 기다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분은 분명히 혼자신데 네. 그분은 내면적으로 자기는 혼자가 아닌 거죠. 네. 네. 근데 그 오래 함께 사실수록 네. 더 회복하는 시간도 더 긴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네. 보통 그 옛날 통계를 봤을 때 이혼을 하시거나 네. 또는 사별을 하시거나 간에 같이 사신 분하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감정적으로 치유될 때까지 시간은 네. 같이 사신 시간의 4분의 1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렇구나. 같이 사셨던 분 배우자하고 이별을 한다는 건 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겪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힘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럼 그 부정 말고 그 다음 단계도 있나요? 네, 부정 다음에는 네. 이제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왜 막 화를 나한테 내요?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돌아가신 당사자한테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네, 왜 나만 두고 막 네, 그런.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사협이라 그래서 혹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뭐 내가 그 병원에 가지 않고 다른 병원에 갔더라면 아니면 뭐 그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배우자가 아직 살아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는 단계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아무리 달리 해볼 도리가 없는
이렇게 생각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안 되고 이제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하고 느껴지면 네. 우리가 엄청나게 슬픔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많이 나고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고 이런 단계가 오죠. 그게 이제 우울의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5단계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단계는 그럼 어떤 건가요? 마지막 단계는 네.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다 겪고 나면 나중에 아 이게 현실이구나 하고 현실을 마주하고 내가 이제 그럼 이제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단계를 모색하는 단계가 되겠죠. 이걸 인정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5단계를 어떤 분들은 거치고 어떤 분들은 안 거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나 다 거치는 건가요? 거의 모두 거치는데요. 네. 순서 없이 순서가 바뀌어가면서 거치기도 하고요. 어떤 네. 분은 한 단계에 머물러서 오래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단계들을 아주 네. 건강하게 거쳐야지만 네. 우울증이 안 걸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람을 만나서 네. 내가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괴롭다는 말씀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네. 전문 상담사를 한테 가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만 우리가 모이는 그룹이 있어요. 그리프 카운슬링이라 그래서 애도 카운슬링 상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를 잃어버리시고 어떤 분은 부모님을 잃어버리시고 어떤 분은 배우자를 잃어버리시고 우리가 상실을 하고 잃어버렸다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잃어버린 아픈 마음은 거의 비슷해요. 그럼 그런 그룹에 가면 어떤 위로를 받으시는 건가요? 생각보다 네.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위로를 받으세요. 아, 네. 나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저기 있구나. 아, 내가 네. 혼자가 아니구나. 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어떤 경우는 또 나보다 더한 상황도 있구나. 이러면 이상하게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치유가 좀 돼요. 그렇군요. 네. 네. 또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다른 방법은 이제 우리가 네. 이제 좀 실컷 울고 나고 실컷 일기도 쓰고 또 표현도 하고 또 그룹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러다 보면 조금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추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면은 왜 집에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햇빛도 안 들어오게 하면서 네. 세수도 안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털고 일어나야겠다. 조금 이 공간에서 나가야겠다 생각이 들면 네. 세수도 하고 머리도 빗고 이제 화장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면요. 상담을 한 번이나 두 번 해서 조금만 나아지셔도 여러분 오시는 분들이 내담자가 오실 때 복장이 달라져요. 네. 그리고 갑자기 어떡해요? 화장을 하고 오세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을 꾸미기 시작하시는군요. 네, 고민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네. 나 자신을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셀프 케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다음에 우리 할 일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새로운 거를 배우시고 새로운 운동도 배우시고 새로운 언어도 배우시고 또는 어떤 새로운 교육도 받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알차게 보내셔야 되는구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나의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네. 우리가 세이프티 존이라 그러는데 그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거를 좀 창조해 봐야 되는 거죠. 네. 도전해 보고요. 네. 선생님 뭐 추천해 주실 방법은 없어요? 저는 네. 우리가 나중에 뭘 쓰지 않더라도 네. 영어를 미리 조금씩 준비해 놓으시면은 네, 그 영어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치매 예방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언어 공부가 치매 언어 예방이 돼요? 공부가요. 그래서 네. 영어를 하시든지 스페인어를 하시든지 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기 위해서 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려면 우리가 그 도구가 있어야 되니까 네. 언어 공부를 하고 또 그 언어를 공부를 해놓으셨다가 네. 62세가 되시면 우리가 62세가 되는 순간에 우리 조지아에서는 네. 모든 공교육이 대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그 등록금이 무료예요. 그래서 네. 공부를 하신다는 게 네. 몸도 우리가 액티브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이 지적인 능력도 네. 좀 계속 유지하고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에서. 그렇군요. 네. 저는 어떤 얘기 들었냐면 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거를 너무 통제하려고 해도 우울감이 쌓인다. 그렇죠. 네. 불안하고 우울하죠. 그것이 내가 과연 열심히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인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통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컨트롤하고 만약 그것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놓아버려야죠. 마음에서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내 영역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운명의 영역이고 신의 영역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놓아버리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 우울증을 극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우울증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요. 오늘 배운 것처럼 감정 표현도 자유롭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시간도 충분히 갖고 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정말 신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걸 배울 수 있었고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좋은 지혜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삶을 단순하게 정돈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별해서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것들은 놓아버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행복한 강재원의 100세 시대였습니다.